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의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떤 집은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정돈된 것 같은데 왠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집 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집을 방문해보고 또 인생의 부침을 겪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 물건들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한번 가보세요. 놀랍게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값비싼 가구와 좋은 물건들이 있긴 하지만 쓸데없는 잡동사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막히면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돈도 막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옛날 선비들의 서재를 보면 정말 간소합니다. 책 몇 권, 붓과 벼루, 그리고 맑은 물 한 병. 그것뿐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사색이 나왔고 그 맑은 정신에서 위대한 학문이 꽃피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 쓰신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음속 욕심을 비워야 세상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욕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간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거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박스들, 장롱 속에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 싱크대 아래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릇들.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부자들이 절대 집에 두지 않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당장 찾아서 버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죽은 기운을 품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집안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금이 간 그릇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손잡이가 떨어진 컵, 조금씩 깨진 접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뭐 아깝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물건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는 건 참 좋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진 그릇은 다릅니다. 그릇이 깨진다는 건 단순히 물건이 손상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물건의 생명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사물에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온전한 그릇에는 온전한 기운이, 깨진 그릇에는 깨진 기운이 담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깨진 것, 망가진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전달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릇이 깨지면 애군을 대신 막아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은 끝난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건 우리 대신 재앙을 막아준 거다. 고맙다 하고 보내드려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셨습니다. 깨진 그릇은 이미 자기 역할을 다한 겁니다. 더 붙들고 있으면 그 깨진 기운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요. 국 끓일 때 쓰면 되잖아요. 네,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그릇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결핍의 감정이 쌓입니다. 나는 새 그릇도 못 사는구나. 이런 걸 아껴 써야 하는구나 하는 가난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 깨진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요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깨진 건 과감히 버리고 새 것을 씁니다. 그것이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깨진 그릇, 금강컵,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쓰레기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새 것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그릇을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밥그릇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밥그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밥그릇은 곧 생명의 그릇이고 복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밥그릇에 금이 가 있다? 그것은 복이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사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습니다. 버는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분 댁에 가보니 식구들이 쓰는 밥그릇 여러 개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 언제부터 쓰셨어요? 한 5년 됐나요? 아직 쓸만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복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새 밥그릇으로 바꾸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처음엔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릇은 우리 삶의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으로는 완전한 삶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릇에 온전한 복이 담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멈춘 시계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배터리가 다 돼서 멈춰 있는 벽시계나 탁상시계가 있으신가요? 나중에 배터리 갈아야지 하면서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그대로 걸어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 위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집안에 멈춘 시계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멈춘 시계를 정체된 기운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집안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그 집 식구들의 운도 정체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째 매출이 제자리였습니다. 더 나빠지지도 나아지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분 댁을 방문했더니 거실에 크고 멋진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계 언제부터 멈춰 있었습니까? 아, 그게 한 3년 됐나요?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계가 멈춘 시점과 사업이 정체된 시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리하시든지 새 시계를 다시 거시든지 하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 시계를 치우고 새로운 시계를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큰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막혔던 기운이 뚫린 겁니다. 시계가 돌아가야 운도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인생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멈춘 시계는 지금 당장 치우시거나 고쳐서 다시 작동시키세요. 그게 안 되면 과감히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멈춰 있는 시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의식 속에서 아, 시간이 멈춰 있네. 아무것도 진전이 없네 하는 생각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째깍째깍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죽은 식물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드라이 플라워가 참 인기입니다. 말린 꽃다발, 말린 나뭇가지들을 예쁘게 장식해 놓으면 분명 보기는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고 감성적이고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식물입니다. 생명이 끊긴 것을 집안에 장식해 놓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나쁜 기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물은 살아있을 때 산소를 내뿜고 생명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푸른 잎사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이 플라워는 정반대입니다. 생명이 다한 것, 말라 죽은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절대 집안에 마른 꽃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마른 국화는 절대 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례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쁜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쁩니다. 하지만 그 예쁜 모습 뒤에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면서 거실 한쪽에 큰 드라이 플라워 다발을 장식해 놨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부부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기운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을 방문해 보니 그 드라이 플라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것부터 치우세요. 죽은 식물이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 갑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힘드니까 결국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부싸움이 줄어들었다고,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고 말입니다. 그게 드라이 플라워 때문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뭔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화분을 키우시면 알 것입니다.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말입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반대로 식물이 시들고 죽어가면 우리 마음도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식물을 집안 곳곳에 장식해 놓는다? 그것은 죽은 기운으로 집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드라이 플라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싱싱한 화분들이 있습니다. 난이든 다육식물이든 아니면 간단한 공기정화 식물이든 반드시 살아있는 것들을 둡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집안에 드라이 플라워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미안하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으세요. 키우기 쉬운 스킨답서스든 산세베리아든 뭐든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것을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작동하지 않는 선풍기, 켜지지 않는 TV 리모컨, 고장난 전기밥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중에 고쳤어야지, 수리비가 아까워서 하면서 구석에 쌓아두고 계신 것들이요. 이것들도 다 같은 겁니다. 죽은 기운입니다. 기능을 잃은 것, 작동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정체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집안의 기운은 무거워지고 막힙니다. 고칠 거면 빨리 고치세요. 안 고칠 거면 버리세요. 이도 저도 아니게 쌓아두는 게 가장 나쁩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그 에너지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결단이 빠릅니다. 필요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고칠 가치가 있으면 즉시 고칩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막힘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비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깨진 그릇, 멈춘 시계, 죽은 식물, 고장난 전자제품.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활기가 없고 정체되어 있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운도 똑같이 됩니다. 활력을 잃고 정체되고 죽어갑니다.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치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비워집니다. 비워진 공간으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맑은 공기가 순환하듯이 좋은 기운이 우리 집안을 채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불편한 감정이 깃든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깨지지도 않았고 고장 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물건에도 감정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마다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기억, 불편한 감정이 담긴 물건을 계속 곁에 두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물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준 선물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그릇,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준 액자, 이혼한 배우자가 사준 옷 같은 것들이요. 물건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건은 물건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건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감정,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그릇을 쓸 때마다 시어머니와의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이 틀어진 친구가 준 액자를 볼 때마다 그 친구와의 안 좋았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준 옷을 입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픕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무의식은 계속 그 불편한 감정을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이셨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평생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댁을 방문했더니 거실장에 시어머니가 쓰시던 찻잔 세트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물려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들을 보는 그분의 표정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찻잔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님 생각은 나는데 좋은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건데 어떻게 버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니까,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누가 정성스레 준 거니까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그 물건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편안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찻잔은 이제 보내드리세요.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그 찻잔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시어머니 생각을 해도 이제는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에 담긴 감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 배우자와 관련된 물건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함께 찍은 사진은 치웠어도 그 사람이 사준 가구, 그 사람이 선물한 액세서리, 함께 여행 가서 산 기념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요? 비싼 건데요 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좋은 감정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슬프다면 그건 버려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집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불편한 감정을 깔끔히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담긴 물건들, 이제는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하하게 만드는 물건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옛날에 날씬했을 때 입던 옷 말입니다. 지금은 살이 쪄서 입지 못하는데 언젠가 다시 빠지면 입어야지 하면서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계신 옷들이요. 그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 예전엔 저렇게 날씬했는데 지금은 뚱뚱해졌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옷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교하고 비하하게 만듭니다. 그런 물건은 아무리 비싸고 예뻐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세요.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쓰던 물건, 시험에 떨어졌을 때 공부하던 책, 이루지 못한 꿈과 관련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실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기억에 계속 붙들려 있는 건 다릅니다. 그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공무원 시험에 몇 년간 도전했다가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교재들을 계속 책장에 꽂아두고 계셨습니다. 왜 버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 책들을 버리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져서 버리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들을 간직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들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분은 결국 그 책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책을 버린 게 아니라 과거를 정리한 겁니다. 실패의 감정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우리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담긴 물건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나쁜 감정이 담긴 물건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깔끔히 정리하고 항상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물어보세요. 이 물건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 불편한 감정,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이 든다면 그건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하지만 비싼 건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비싼 물건 하나 때문에 매일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게 이득입니까? 과감히 버리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감정도 없는 그냥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공간에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고 또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바로 쓰임새를 잃은 묵은 짐들입니다. 여러분, 장롱 한번 열어보세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입겠지. 아직 멀쩡한데 아까워서 하면서 쌓아두고 계신 옷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에요.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행은 돕니다. 하지만 우리의 취향도 변하고 체형도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합니다. 10년 전에 입던 옷을 지금 입으면 어색합니다. 설령 유행이 돌아온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옷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워서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한두 번밖에 안 입었는데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이 마음 저도 압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십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미 그 돈은 쓴 겁니다. 입든 안 입든 갖고 있든 버리든 이미 나간 돈입니다. 그걸 장롱 속에 쌓아둔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들이 장롱의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의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련 때문입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요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건 결핍의 마음입니다. 나는 새로운 걸 살 여유가 없어. 나는 부족해하는 가난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면 돼. 지금 필요 없으면 없애는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풍요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걸 쌓아두는 건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장롱이 3개였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3개의 장롱이 다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네 하면서 고민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이